껄렁껄렁한 애들이 한 3-4명이 저게 뭐 돈을 할래. 그리고 어디든 불쌍한 척을 해라. 그 코리안이라는 걸 들키기 싫어서 혹시 뭐 짜이찌엔이라던가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까? 고백을 하는 거야. 씨. You are so cute 뭐 이런 거야. 아오. 연봉 1억 삼시세끼 카레 먹기 vs 자원봉사자 월급 새끼 코리아나. 홀몸인 채로. 여기는 방글라디오. 자, 각기 다른 직업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실제로 살았던 분, 또 살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방글라데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 봉사단원의 삶 2번째 시간입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동안 거의 계속 붙어있고 단짝 친구이자 제 가장 친한 동생을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수위가 셀 수도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고, 대신 그만큼 찐 방글라데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발로아첸이 뽑은 가장 빨리 벵고로를 습득한 한국인 베스트원. 하지만 방글라에도 부산 사투리가 묻어나오는 뼛속까지 무산 사나이, 매일 카레 먹어서 손가락이 노래진 남자, 방글라데시 출근길을 지배한 남자, 오늘의 게스트 티오. 반갑습니다. 발로아첸 아살라말라이쿰. 아말람 태용 티오킴. 아직도 까먹지 않은 우리 TOC 반갑습니다. 출연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오늘 진솔한 얘기를 위해서 게스트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원격으로 비어톡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아마 많이 물고 뜯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게스트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임을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기분 나쁘지 않은. 오케이, 우리 cheers 하고 시작합시다. cheers. 오케이, cheers. 뭐야. 큰일 났다. 아깝다. 이거 몇백 닭한데, 저거. 제가 이렇게 나름 소개를 하긴 했지만, 너가 한번 소개해볼래? 너가 누군지. 반갑습니다. 저도 개발 협력의 스타트를 방글라로 끄는, 이 개발 협력인들의 가장 기피국가 1순위 방글라로 이 개발 협력을 입문을 해서 이제 웬만한 나라는 두렵지 않다. 웬만한 무서운 거. 나에게 무서운 거 도마뱀밖에 없다. 개발 협력 스타터팩. 방글라데시로 다녀온 티오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글라의 모든 거를 까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일했죠? 저는 이제 굿네이버스에서 NGO 봉사단원으로서 이제 이렇게 있었고, 생활한 지역은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요셉이랑 같이 바리다라 DOHS에서 살고, 이제 출근 사무소는 이제 그 밀불에 있었던 밀불 11번 11-5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바리다라 DOHS에서 살았습니다. 바리다라. 자, 지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난 영상에 우리 그 빨간 앵두님께서 선글라스를 끼고, 그분이. 빨간 앵두예요, 거기? 예명이 빨간 앵두시더라고요. 본인 요청? 본인 요청으로. 그 빨간 앵두님이. 빨뚜. 그분과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아무튼,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지? 나도 그때 사실 못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왜 온 거야, 왜 방글라냐? 오게 된 계기. 방글라를 희망하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 이제 해외 봉사니까 어느 나라든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왕 가는 거 제일 멀리 가보자. 그래서 이제 굿네이버스에서 그 당시 모집하는 국가들 중에 제일 먼 게 카메룬이어서, 이제 카메룬 봉사단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카메룬 쪽에 이제 소장님의 요청이 동성이었어. 동성들끼리 봉사단을 좀 이제 꾸려서 왔으면 좋겠다. 였는데 이제 카메룬을 지원한 사람 중 한 명이 이제 불어를 전공한 단원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여자였어. 그래서 이제 거기는 못 가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뽑고 하시는 분이 얘는 어디 가든 웬만하면 다 생활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해피무브 봉사단이라고 거기서 이제 인도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이력을 보고 얘는 남아시아 전문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방글라를 이제 보내버린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서남아시아에 다녀왔으니까 이게
거기서 거기겠구나. 뭐 카레는 잘 먹겠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어디든 방글라데시에 보냈구나. 어디 가든 이제 잘 살겠다.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아, 인도는 얼마나 있었어 그러면 가서? 근데 인도는 사실 2주 있었고, 근데 그때도 다 그냥 호텔에 있다가 버스로 막 그냥 그 일하는데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사실 인도를 아, 생활했다라기보다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인도에 있었다. 약간 위치에 있었다.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도 그냥 사람들 생김새 이런 거는 좀 그래도 뭐 친숙했겠네 처음 아, 갔을 그쪽 그런 때. 거부감 없었죠. 이제 그런 이쪽 아시아, 이 서남아시아 쪽에. 아, 그러면 일단 정리하자면 방글라데시에 온 계기는 언럭키였다. 사실 자의는 아니었다. 아, 그 부러워하는 친구한테 밀렸다. 아, 그쵸, 이거, 그쵸.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군대 있을 때 행정병 할 사람 손들어갖고 손들었는데 그 행정학과 출신 있어갖고 떨어진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 그죠. 이제 서울대, 연세대 있으면 걔네한테 이제 자리 내주는. 아, 오케이. 자, 일단 언럭키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왜 군대 입었은가?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부터 학과 형이 굿네이버스랑 이렇게 좀 연이 있던 형이었는데 그 형을 따라서 막 이제 봉사활동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굿네이버스에서 활동한 것들이 조금 더 있고 그다음에 약간 사실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우리 쪽에서 약간 그 안에서 하는 말이 굿네이버스가 이 NGO 쪽의 삼성이다. 슴성이다, 슴성. NGO계 삼성. 왜냐면 이렇게 급여도 많이 주고 그 한국에서 오케이. 시작된 글로벌 NGO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어차피 가는 거 이제 그거 이제 머슴을 해도 대감집에서 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굿네이버스를 쓰고 다른 데도 쓰려고 했는데 막상 이거 한 개를 다 쓰고 나니까 제가 이게 끈기가 부족해서 하나 쓰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만 썼어요. 근데 얘도 붙어버렸네. 운명이었네. 그렇죠. 이 갈 운명이었던 거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너 기수가 첫 그 현지 지부가 된 다음에 왔던 자원봉사자인 것 같거든? 아마 아니, 코로나 때 아마 그 현지화가 진행됐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면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맞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현지 지부여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 한국 소속이고. 근데 여기 또 와서 현지 지부에서 있는데 뭐 대화라던가 뭐 이런 게 뭐 문제 있던 거 없나? 아, 있었죠. 엄청 있었죠. 처음에 오자마자부터 NGO 봉사단이 잠시 단기 숙소는 이제 현지에서 구해주는데 그 뒤에 이제 머물 집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한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방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냥 알아서 다 구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차이가 다르니까 그게 이제 그 방글라 월세 제도가 계약을 한 일자로부터 다음 달에 그 똑같은 날까지가 아니라 뭐 1월 5일에 계약하면은 하고 마지막 12월 5일까지면은 12월에 5일만 해도 막 한 달치 내야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월세를. 그게 있잖아. 그런 제도들의 이제 차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현지 직원들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었죠.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왔어, 그럼? 그때 그 이너피스를 유지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나 이렇게 해서 좀 한국 커뮤니티에서 최대한 좀 찾아보고 이제 그런 데 가면서 이제 정보를 좀 얻으려 했죠. 그래서 또 우리 발로아첸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곳에 집을 구했다. 이 얘기가 안 나오네요. 이 얘기가 안 나오네. 그건 내가 열심히 찾았던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Cheers. 오케이. 아니 뭐 호수만 보여주고 자기 집만 보여주고 엘리베이터 없는 거 보여줘 놓고도 뭐. 아니, 우리 집이 자원봉사자 집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굿네이버스에서 했던 일은 무슨 일 했었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저는 이제 주로 행정 보조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그 굿네이버스 사무소가 1층이 이제 약간 놀이터처럼 있고 2층이 학교고 3층이 사무실이었는데 이제 굿네이버스가 아동 전문 NGO니까 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후원 아동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후원자분들이랑 이제 매칭된 후원 아동들이 이제 그 굿네이버스 학교에 다니는데 이제 그런 애들 막 후원자들한테 보낸 편지나 영상 찍는 거 막 도와주고 아니면은 이제 학교 행사들이 있을 때 학교 행사 이제 그거 준비하는 거 현지 직원들이랑 같이 좀 도와주고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굿네이버스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던 거네요. 살짝 그 김선태 주무관처럼. 그렇기보다는 이제 그냥 굿네이버스의 운영을 도운 거죠. 운영을 도왔다. 그거죠.
오케이. like 충주맨. Yes, yes, yes.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리다라 DOHS와 밀불이 상당히 거리가 먼데 출근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 출근을 이제 음. 현지 버스를 주로 타고 다니면서 현지 버스로 잘 다녔습니다. 그 현지 버스를 탄 이유가 있나? 굳이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제일 싸서. 이게.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장단이고, 그 이제 딱 처음에 그 집을 사실 구할 때 집이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된다라는 그 좀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오케이 했던 거는 아무래도 봉사활동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해외 봉사를 해보고, 원래 이쪽 일에 저는 관심이 있었으니까 저는 항상 근데 이 한국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런 일을 하게, 해외 봉사를 가게 되면 이 현지인들과 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지인의 삶을 살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좀 그 버스를 타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죠. 이게 한국 분들이 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공중 화장실 가는 거랑 버스 타기. 이게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에어컨도 없고 사람들과 거의 뭐 클럽보다 더 가까이 부비부비. 그쵸. 서서 타면은, 서서 이렇게 둘이 등을 맞댈 수가 없는, 좁아서, 하도 좁아서. 한 명 지나면 낑겨가야 돼. 아니, 그러면은, 그, 버스비는 얼마 정도였어? 갈 때? 버스비가, 거기가 거기가 키로수랑 뭐 얼마죠? 5km 되나? 5km 정도 됐는데, 그때 왕복에 한 300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300원. 300원. 네. 아니, 자원봉사자들은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300원. 그럼 출근해서는 그래도 아침에 출근해서 뭐 학교였으니까 뭐 학교 끝날 때까지 있으면 뭐 점심을 먹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거기서 따로 먹었는지 아니면 도시락을 싸갔는지. 이 점심을, 아까도 말했지만, 현지인들과 이게 융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마인드로. 거기 이제 식당, 이제 밥 해주신 아주머니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밥이랑 청소랑 해주시는 이제 아주머니가 있는데, 거기 이제 현지 직원들이 먹는 밥을 한 달에 한국 돈으로 5,000원인가? 한 달 밥이. 하루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 느낌으로. 그걸 내고 진짜 현지인들이 먹는 거를 현지인들이랑 같은 책상에서 그냥 같이 먹었어요. 손으로. 그죠, 손으로. 거기 뭐 젓가락을 뭐 달라고조차 생각도 안 했어요. 그 학식 퀄리티는 어땠어? 진짜 그냥 5,000원의 기적 같은데, 한 달에 5,000원이라는 게 사실 안 느끼잖아요. 근데 먹어보면 이래서 한 달에 5,000원이구나라는. 뭐 고기 반찬이 많이 없거나 막 이런 건가? 고기는 어디 뭐 굿네이버스 본부에서 누가 온다 뭐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막 감사 같은 거 하러 오거나, 뭐 이제 거기 사업을 진행해서 뭐 회의 같은 거 하러 온다 이럴 때 한 번씩 하고, 아니면 뭐 창립 기념일 뭐 이럴 때 이제 닭 나오고, 그럴 때 그러면은, 이제 닭고기 카레. 그러면은 자원봉사자의 위치가 이 본부의 직원보다 훨씬 낮은 거네. 그쵸, 본부 굿네이버스 본부랑은 조금 낮을 수도 있죠. 오케이. 근데 본부도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밀불로 가기 전에 본부에서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한 2주? 한 3, 4일 이렇게 있었는데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요? 오케이. 조금 더 나은. 그러면은 맨날 카레만 먹었을 거 아니야, 점심에는. 그쵸. 그럼 뭐 좀 지겹지 않았는지. 그래서 저녁에는 맨날 햄버거를 햄버거 피자를 맨날 저녁에. 지금도 혹시 뭐 한국식 카레는 다르지만 카레를 먹는지. 진짜 카레를 한국 와서 지금 방글라에서 끝나고 온 지가 지금 한 3년 됐잖아요. 제가 딱 2번 먹었어요. 근데 그 2번도 지금 이제 일하는 데서 식당에서 식당 메뉴로 내 의지로 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맛은 확실히 다르긴 한데. 제가 3분 카레 못 먹어요. 3분 카레 나왔을 때 손이 먼저 갔나 아니면 숟가락이 먼저 갔나? 이제 아니죠. 다시 한국 현지화 돼가지고 숟가락은 썼죠. 오케이. 근데 숟가락은 쓰는데 그거 있어요. 카레만 보면은 내 방글라에서 먹었던 기억을 누구한테 나누고 싶어요. 그렇지. 밥 이렇게 눌러서 밥 먹었다. 밥에 전분기 없어서 눌러야 된다. 그 카레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이렇게 먹다가 이게 한국 카레는 이 점도가 이게 짙어가지고 안 흐르는데, 맞아. 방글라 카레는 이렇게 흐르니까
이래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 먹고 저는 이렇게 먹었어요. 절대 이로 안 흐르게 이게- 이렇게 먹었어요. 계속. 갈수록 그 기술이 생겼구나. 약간 포크레인 푸듯이 절대 위로 팔로 안 흐르게. 밥 먹는 것도 이제 1년 가까이 먹었을 테니까 전문가가 됐을 텐데 대중교통은 좀 어렵지 않았는지. 버스 타고 가는 대중교통 거. 어렵진 않았는데 그냥 좀 좀 귀찮았어. 불편했어요. 약간. 음. 그 불편함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그 무릎 앞뒤가 너무 좁으니까 그 무릎 따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왜 좁을까, 나중에 근데 그게? 한 집 가는 귀국 한 2달 전부터는 퇴근할 때는 오토바이만 타고 다녔던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자원봉사자가 타도 되나? 안 돼요. 다 몰래 절대 알면 안 되는 거. 그 계약서상 안 되거든요. 계약서서 안 된다. 네.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오토바이 안 타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불가능. 다른 거는 너무 비싸고 CNG도 비싸고 우버도 비싼데 오토바이 타게 해줘야지. 맞아요, 진짜. 그래서 편도로는 출근길은 괜찮은데 올 때 퇴근길에 막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치, 퇴근길만 오토바이 좀 탔었다. 대중교통은 나도 막 엄청 매일 이용하진 않아가지고 대중교통 이용 꿀팁이 있다면 뭐 출근길에 같이 하고 퇴근길에 같이 하니까 뭐 한국에도 꿀팁 같은 게 있잖아. 지하철에서 살아남는 법. 대중교통 꿀팁. 일단 발부터 넣어라. 오케이 발부터 넣어라. 일단 나부터. 그러고 약간 이제 내릴 때 이제 그 왼발부터 그 방글라 버스는 세워주지 않잖아요. 달리는데 하차해야 될 때 왼발부터 무조건. 그치. 그거 중요한 핵심. 오른발부터 했나? 그치. 왼발부터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오른발부터. 방글라데시가 어디 좌측 통행인가? 우측 통행인가? 좌측. 통행인가? 그래서 왼발부터 내려야 되는 거였던 것 왼발부터 같아.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발을 좀 잘 조심하지 않으면은 굴러 넘어질 수가 있다. 그 예전에 한 번은 매달려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문에 꽉 차니까 이제 문에 만석이 매달려서? 되니까 그 옛날 그 택시 안내양 마냥 이제 버스 안내양 있잖아요. 그냥 꾹꾹 밀면서. 근데 제가 딱 그 자리에 딱 된 걸 마지막으로 타서 딱 마지막 탄 거예요, 그 버스를. 그래서 매달렸어요. 그래서? 가방은 이제 내가 보기엔 이미 버스에서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시는 그 굿네이버스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오토바이가 덜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토바이를 뭐 버스에서 지갑도 잃어버린 적이 있고. 그치. 나도 핸드폰 잃어버렸었고. 근데 아까 버스가 안 쓴다고 했었잖아. 네. 그래서 내가 한번 탔는데 그 구걸하시는 분 중에 이제 네. 다리가 하나가 이제 없으신 네. 그분이 오셔서 타셔서 그 구걸을 하시고 내리는데 그분이 내릴 때도 차가 안 멈추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여기는 안 되는구나. 여기는 쉽지 않겠구나.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외국인이니까 제가 이제 내려야 타이밍 잡고 있으면 타이밍 좀 못 잡으면은 방글라데시 버스는 버스 안내양처럼 안내군이 한 명 있잖아요, 남자가. 돈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버스 기사한테 멈추라면서 아예 멈춰준 적은 있어요. 오케이. 외국인은 약간 좀 해주긴 해요. 또 버스에 타면 좀 신기한 게 앞에 자리를 여자들이 타게 하잖아. 그쵸. 내가 가끔 탈 때는 나를 그 여자 앉는 자리에 또 앉혀줬거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근데 앞이 다 여자였어요. 저 그런 거 없었는데, 저 맨날 버스 탈 때마다. 그래? 뭐? 여자가 타잖아. 그러면, 몰라.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앞에 태우라고. 앞자리. 그런 게 있었어요? 운전기사 옆에 막 이렇게 자리 아닌 자리 같은 게 있잖아. 뭐 알죠. 이제, 거기에. 객석이래. 좌석을 보고 앉는 알죠. 거기 대부분 여성분들이 타거든. 근데 제 버스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제 버스는 그냥 제 옆에도 그냥 여자가 타고, 저 앉아있는데, 그게 약간 나비 그려진 버스? 학교 가는 게 버스라서, 그래서 좀 그런 구분은 없었다. 또 퇴근길이니까. 네네. 이제 대중교통 이야기만 해도 벌써 재밌는데, 재밌는 썰이 있었어? 몇 개 있는데. 좀 풀어줘. 한 두세 개 있나? 오케이. 근데 좀 큰 거 많아요. 버스끼리 범퍼카 썰도 있고. 저 버스에서 약간 게이 의심인 사람이 저한테 되게 플러팅한 것도 있었고. 뭐부터 불러드릴까요? 일단은 뭐 범퍼카부터 가죠. 범퍼카가 제가 이제 그때 요셉이 형이 저녁 먹자 그래가지고
거기 네. 그 백화점 큰 거 뭐였죠? 조묘나? 조문화 퓨처바. 네. 조묘나 거기 가는 이제 버스를 타는데 거기 가는 그 앞에 길이 되게 막히잖아요. 근데 내 차가 이렇게 가고 있고 옆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 거였어요. 그 진짜 그런데 이게 박아서 드르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차가 막히니까 이렇게 다시 또 평행해서 갔는데 우리 그 버스 안내 군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버스 기사랑. 근데 거기도 이제 막 당연히 방글라니까 적반한장으로 또 이제 하잖아요. 아, 그런데 거기 가더니 차가 막 되게 서행하니까 막히니까 서행하는데 그 우리 버스 드라이버 군이 그 상대 쪽 버스의 사이드 미러를 막 일어서니 뚝대. 그래갖고 이거 막 들고 와. 그러니까 그 저희 버스 사람들 막 이겼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웃겼어. 아직 그 박수 치는 게. 살짝 그 해적선끼리 싸워가지고 이긴 전리품. 배 마냥. 아, 그 아직 너무 재밌어, 진짜. 아, 그치. 그러니까 싸우고 근데- 떼온다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우리는 한 배를 탔다라는 그 마인드로 박수를 치는 그게 나 너무 웃긴 거예요. 아, 근데 진짜 그냥 버스가 버스끼리 치는 거는 그 릭샤를 타면은 릭샤 아저씨가 뭐 딴짓을 하거나 이러면 뒤에서 릭샤 아저씨가 와서 쿵 박잖아. 쿵 이렇게. 맞아요. 버스도 그러더라고. 뒤에서 계속 쿵쿵쿵 박더라고. 저 두세 번 그거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있었어요. 당연한 거. 진짜 웃기네. 방글라데시 무슨 박물관에 갔는데 막 옛날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사이드 미러가 하나 전시되어 있는 거야. 그래갖고 같이 갔던 형이 이거 작품명 쇼무샤나 이러고. 이해돼. 이해된다. 이해돼. 방글라스럽다. 또 그렇게 일단 범퍼카 썰이 하나 있고 또 게이로 오해를 받았던 코리안 게이. 아까 말했던 그 이제 여성 좌석 있잖아요. 저도 이제 여성 좌석 그런 구분이 없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데 거기 할머니가 이제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거를 내가 그 앉아 있을 수 없잖아. 내가 외국인이라고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앉아라. 내가 앉아라라는 그 방글라어는 할 줄 알았거든요. 에카드 보시는 이러면서 여기 앉아라. 그러니까 막 이제 다들 막 그 알죠? 막 되게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저씨들 배 나온 그 눈초롱 막 되게 흐뭇하게 다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말을 걸기 시작해. 꼭 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자꾸 이제 외국인이니까 막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한국 너무 좋다면서. BTS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막 화는데 이제 그때 딱 그 뻐정에 내려서 내릴 때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입구 앞에 서 있으니까 방글라 내리는 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입구 앞에 서니까 다들 막 악수를 하고 와요, 막. 오케이. 저도 악수를 하는데 마지막에 아니다. 그랬나 뭐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이 쭉 빠지고 이제 제가 다음 내릴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진짜 극하게 막 You are so cute 뭐 이러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내가 다다음 내리는 거였나 뭐 이랬는데 그 조묘나 거기 이제 그 들어가는 거기가 있고 그 전에 있잖아요. 조묘나 그 TV 가는 거기서 뭐 저도 이제 당황해서 땡큐 이렇게 내렸어요. 뭐 거기. 도저히 내가 거기 못 있겠는 거야. 거기. 아쉽다. 그때가 진짜 어떻게 딱 됐을지. 처음 유일하게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꼈던. 생존의 위협을. 그렇습니다. 코리안 게이썰. 도망갔다. 알함두릴라. 살아났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맨날 카레도 먹고, 뭐, 대중교통 재미는 있었겠지만,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썰 풀 때야 재밌지. 날 진짜 더울 때 그 사람들의 땀 냄새와, 나의 땀 냄새와, 그 엉겨 붙은, 그 대중교통 뭐 이런 거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방글라데시에서 스트레스 해결했던 방법이 있어? 근데 진짜 그냥 그 스트레스는 뭐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으니까 그냥 형들이랑 그 형 집에 가가지고 뭐 놀고 했던 그게 약간 제일 큰 재미였던 것 같은데요. 수영하러 가고 막. 근데 술 먹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 방글라데시에서. 그죠. 구하는 거 자체가. 그죠. 그 술 못 먹어서 어땠어? 그러니까 저도 애초에 원래 술을 막 그렇게 아니 말하다가도 술을 마시는 그렇게 사람이 뭘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오케이. 저는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랑 술자리를 좋아하고 이런 거였는데
너무 안 먹다 보니까 술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 맥주, 그 시원한 그 완전 더운 날씨니까 또. 그치. 거기서 다 에어컨 딱 틀어놓고 맥주 딱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아, 그치. 그게 좀 많이, 그건 좀 힘들었어요. 아, 또 이게 금기시 되면 더 하고 싶어. 그니까요. 근데 뭐 술도 그렇지만 맨날 카레만 먹고 저녁에 와서 햄버거 먹고 이러다 보면은 한식이 먹고 싶었을 것 같은데, 한식. 그쵸. 그런 거 먹고 싶을 때는 어땠어? 그 한식은 저희의 그 단골집 코리아나가 있었잖아요. 또 코리아나. 거기가 진짜 기똥찼거든요. 거기 곱창전골은 한국에서 팔아도 팔릴 것 같은. 그래서 제일 좋았던 한식당이라고 뽑으면 코리아나다. 그렇죠. 오케이. 근데 뭐 스트레스 해결, 술도 많이 없고 그래서 뭐 한식 먹으러 갈 때는 코리아나 갔고, 근데 자원봉사자 월급으로는 조금 부담이 좀 되고, 그쵸? 한 끼 먹으면 그쵸. 거의 한 달 학식이랑 비슷하니까. 2만 원이니까 제 네 달 점심값이죠. 근데 우리 티오 씨가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잘 지냈어요. 잘 지내다가 방글라데시 삶의 현타를 느꼈을 때를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언제였냐? 태국 여행을 갔다가 와서 심각한 현타에 빠졌다. 그때 왜 그랬던 겁니까? 왜 그랬던 거야? 그랬나? 그랬어요, 제가? 엄청 났었는데. 진짜요? 그때 뭐였냐면, 그 주변에 같이 뭐 발령받았던 친구가 있었어. 근데 방글라데시에 온 친구가 아니라, 맞아요. 캄보디아 갔던 애랑 이제 태국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여행을 했죠. 근데 그 친구의 그 삶이 방글라랑 너무 비교가 되게 너무 좋은 거지. 현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현타가 아니었다고? 현타는 아니었고 그게 아니야. 한때 그 태국병에 걸려가지고 태국 가고 싶다. 태국 가고 싶다. 입에 들고 살았던 거거든. 그건 있었어요. 태국 차원이 달라병. 태국. 뭐가 제일 그랬었어? 뭐 때문에 제일 그랬었던 거야? 아직도 기억나요. 그 같이 간 친구가 걔는 하루 늦게 왔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저녁에 뭐 술 먹을 거냐?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잔 하자 이랬는데 제가 이자카야는 가지 말재요. 왜지? 뭐 반일 감정 있나 뭐 이랬는데 물어보니까 무슨 자기가 어제도 캄보디아에서 이자카야에 술을 먹고 왔대요. 그래서 이자카야 말고 다른 데를 가지. 오케이. 너 그거 듣고 뭐 하자는 거지? 약간 나는 술을 구하려면 전쟁인데 이거는. 그치. 근데 그게 컸어요. 약간 태국에서 이제 방글라에 없는 가장 먹고 싶은 돼지고기랑 술. 그게 태국에는 뭐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여행의 기억이 너무 남아 있는 거죠. 선진국 막 횡단보도 많고. 근데 이게 진짜 상대적인 건 게, 내가 방글라데시 있다 그 뭐 민주평통 기회가 돼가지고 해갖고 취임식을 스리랑카에서 했는데, 이 서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한국 분들이 오는 거야. 뭐 인도, 파키스탄, 네네. 방글라데시, 뭐 스리랑카. 그 스리랑카 가니까 그 감자탕. 방글라데시에서 미쳤다. 상상할 수 없는 감자탕이 딱 나왔는데, 미쳤다. 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은 입이 막 귀에 걸려 있어. 근데 인도 분들은 열불나 있는 거야. 아니 무슨 우리가 스리랑카까지 왔는데 소고기 정도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게 있다. 그렇죠. 약간 현타라기보다 이제 선진국을 갈망하는 이 선진 문화가 갑자기 한 번씩 이제 땡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현타였습니다. 그거는 약간 너무 돌아가고 싶어 했어. 그때는 그거였어요. 제 인생에서 그 개발 협력의 갈림길에 한번 또 있는 그때였어요. 그 현타가 뒤에 몰린 거였어요. 그러면은 집에 가고 싶었을 때가 있었나? 방글라데시 있는 동안?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제일 큰 고민은 내가 이 개발 협력이라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적성에 맞는 건가? 라는 그 생각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럼 한국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오기 전에 기대했던 것과 좀 달랐던 거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죠. 현장에서 진짜 막 맨날 막 애들이랑 놀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개발 협력이라기보다 그건 진짜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개발 협력은 조금 더 페이퍼워크에 더 훨씬 많이 가깝고 사실 종이로 시작해서 종이로 끝나는 그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가 생각하는 그 현장감은 선교사로서의 활동인 거지 이게 개발 협력인으로서는 좀 거리가 먼 그게 있으니까 아 그럼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이제 생각을 조금 했었던 시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개발 협력 쪽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 이제 그러면서도 되게 그때 한번 로힝야 그 난민촌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냥 뭔가 내가 이렇게 체감을 못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그때 그 로힝야 난민촌을 보면서 한번 다시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끈을 못 놓고 있다. 그 뒤로도 한 고민을 다시 또 한국 와서도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막 사기업에도 지원해보곤 했는데 그래도 다시 돌고 돌아서 또 이렇게 또 개발 협력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방글라데시에 그 네. 데이터가 있잖아. 네. 자원봉사자로 왔다가 다른 나라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막 마을 사람들끼리 막 벼듬고 막 껴안고 막 춤추고 막 이랬던 기억을 가지고 방글라데시 왔다가 이 페이퍼워크 하다가 현타가 오셔서 중도 귀국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에 계셨던 분들이랑 같이 줌 미팅을 같이 했는데 개발 협력 하시던 분들이랑 같이 했거든? 5명? 전부 다 그만뒀어. 방글라가 진짜 개발 협력의 종착지 같은 느낌. 근데 뭐 그런 것보다 이제 뭐 결혼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있어서 현타가 오는 것 같더라고. 그쵸. 아무래도 사실 저도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이카를 준비를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코이카가 그냥 내가 이 개발 협력 일을 하면서 동시에 조금 더 페이퍼워크스럽긴 하지만 사실 거의 100% 페이퍼워크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급여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딱 나도 생각하는 게 코이카가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 이제 뭐 그 안에서 내가 보람을 느끼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근데 그거는 사실 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 거지 무슨 일을 하냐 더 중요하지만 그 태도로 내가 그걸 좀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좀 결론이 좀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우리 코이카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 조금 나중에 제가 질문이 있거든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제 조금 그 방글라데시 살면서 우리 현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이거는 너무 열받았다. 이랬던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 진짜 열받았던 거 릭샤 탈 때 릭샤. 한번 진짜 빡쳤던 게 있었는데 이제 릭샤가 구역별로 이제 그 조끼를 입고 그 자기들만의 이제 구역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퇴근하고 이제 가는 게 여기서는 그까지 못 간다는 걸 알아. 자꾸 갈 수 있대 막. 갈 수 있대. 자꾸 갈 수 있대. 그래. 그래서 그때 너무 피곤한 날이었고 그래 뭐 어디 한번 보자.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1번 로드 쪽에 샛길 있잖아요. 그 시장 골목에 거길 내려주는 거야. 그래 놓고 다 왔다 이러고 있으니까 또 말도 제대로 안 통해. 그러니까 뭐 내가 안에 내가 안에도 그 빗도래 갈 수 있냐? 갈 수 있대. 여기 아니냐고. 개빡쳐가지고. 그래 또 돈도 뭐 다른 거 다 달래. 100다카 달라 했나? 80다카 달라 했나? 그랬어. 근데 보통 거기 안에서 한 3, 40이면 가는 데인데 80을 달래. 근데 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해봤자 100원, 200원. 그래서, 근데, 모르겠다, 이러고, 이러고, 그냥 잔돈 없어서 그냥 80인가 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러고, 씻고 이제 잘 때가 되니까, 내가 너무 짜치는 거예요. 맞아. 그게 있어. 해봤자, 많이 바가지를 먹어봤자 500원인데, 그 500원에 내가 화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싫은 거야. 너가 얘기한 거, 아는 그 선교사님 형이 있었는데 진짜 그 10다카 때문에 당신 이렇게 사지 말라고 릭샤 아저씨한테 그러고 올라와가지고 내가 뭘 한 거지 하면서 막 회개 기도를 근데 이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막 뭐 200원 300원 이러지 하는데 거기 가서 동기화가 되면은 나를 속여 먹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괘씸한 거야. 그게 너무 괘씸한 거야. 이게
여행객으로 가면은 더 줘도 이게 상관이 없거든. 음. 근데 거기 사는 입장에서는 어우 열받지. 그거 조금 쉽지 않은 날이었어. 그래서 그 릭샤 탈 때 꿀팁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세를 알아가지고 아저씨한테 돈을 들여서 내리고 가는데 아저씨가 막 부른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가격을 준 거다. 근데 릭샤에서 내려가지고 막 뛰어온다. 그러면 현지인 가격을 준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형 한번 그거 있었잖아요. 그래. 나 아직 그 릭샤 생각하면 웃긴 게, 형이랑 저랑 그 굴샨 들어갔다고 흥정하는데 이 사람이 누가 봐도 바가지 또 엑스트라 다카를 또 불러가지고, 그 형이 그 옆에 길 가다가 길 가는 아저씨 물어보고, 여기서 그 굴샨 얼마냐니까 그 아저씨가 그냥 대충 막 꾸려쳐서 50이면 간다 이랬는데, 그 릭샤 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보고, 그럼 네가 50 닦아줄 테니까 해보라고 글로 가보라고 했던, 난 그게 아직 너무 생생. 근데 그러고 그렇게 둘이 싸움 붙여놓고 우리 뒤에 거 타고 그냥 갔잖아요. 뒤에 아저씨가 되게 키 작은 아저씨, 키 작은 아저씨 손 이렇게 버텨서 제가 50 닦아 가겠다면서 자기 간다고. 우리 그거 타고 갔던 그. 내가 악행을 많이 저질렀구만. 그게 너무 웃겼어. 아직 너무 웃겨. 네.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던 게, 옛날에 코로나 때 다 잠겼었어. 그래서 내가 아는 형 굴샨 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하루 나가서 이제 망고가 이제 막 열리는 시기여서 망고를 사러 나갔는데, 딱 가서 망고 한 1kg에 얼마예요? 근데 막 500다크인가 이렇게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아줌마 있어가지고 똑같은 스킬을 썼지. 아줌마, 500다크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오? 그랬더니 아줌마 막 싸우죠. 근데 아줌마 손에 망고가 있어. 근데 아줌마가 막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 막 이랬는데 아저씨가 아줌마도 500다크에 사셨다고 이미. 그러더니 갑자기 이거 500다카야. 방글라데시에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일단 내 편을 들어줘. 일단 내 편. 일단 내 편을 들어줘. 이거 근데 좀 살짝 꿀팁입니다. 릭샤 아저씨랑 막 싸우고 있을 때 옆에 아저씨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 네, 굉장히 맞아. 좋습니다. 장사꾼은 우리 편이 아니지만 그 옆에 방글라 사람들은 우리 편. 그리고 도움을 꿀팁. 청하면 우리 편. 맞아. 내가 말 걸면 우리 편. 안 청하면 내 편 아님. 맞아. 그리고 어디든 불쌍한 척을 해라. 근데 이 썰 어림풋 기억나는데, 막 지갑 잃어버렸다고 불쌍한 척 해갖고 뭐 어떻게 지나갔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흥정이 아니라 잔돈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이제 거기는 막 100원, 200원 이렇게 잔돈이 필요한데 내가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치면. 그때 딱 1,000다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안 바꿔준대. 여기 돈 많은데. 내가 분명 아까 봤는데 꺼냈는데 100다카 뭐 이러는데. 그때 불쌍해. 내가 외국인인데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방띠가 없다. 잔돈이 없다. 근데 웃으면서 해줬는데. 또 외국까지 가서 가스라이팅을 그렇게 하셨네요. 살려면 해야죠. 아니, 그리고 뭐 내가 뭐 깎아달라도 아니고 뭐 공짜로 달라도 아니고 그냥 내 권리 잔돈 바꾸기. 그걸 어디 구멍가게 산 것도 아니고 대형 마트에서 산 건데. 근데 방글라 같이 그 방띠 잔돈이 큰 문제인 게, 봉사단원이나 릭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꼭 필요한데, 잔돈이 수요가 적어서 어디 마트 가서 뭐 한 200원짜리 사고 1,000원짜리를 내면은 안 거슬러 주잖아. 안 판다고. 그러니까요. 잔돈 없어요. 안 팔아요. 그리고 그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럼 안 사면 그럼 딴 데 가서 사면 그만인데, 릭샤는 돈을 내고 자기 잔돈 없다고 내 돈 안 돌려줘. 안 줘요. 그럼 내가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100원, 50원, 10원 단위로 해서 40원까지, 50원까지 해가지고 항상 이제 맞아. 지갑을 잔돈이 있어도 생각날 때마다 바꿔놔야 돼요. 맞아. 있으신 분들. 맞아. 항상 있으신 분들 타야 되고, 왜냐면 특히 아침에 없잖아. 아침에 장사한 지 얼마 시작 안 되신 분들은 장돈이 없어가지고 쉽지 않다. 그래서 제 그 출근 루틴이었는데, 버스를 타면은 버스가 다 이제 잔돈을 내니까, 맞아. 버스가 그 잔돈이야. 버스 돈 받는 사람한테 딱 봐. 내 앞에서 잔돈을 많이 바꿨어. 그럼 그때 못 받아요. 근데 이 사람 두둑게 막 이래 주는데 막 두둑게. 그럼 일부러 내가 딱 맞춰 줄 수 있어도 좀 큰 걸 내서 그 잔돈 일부러 돈 깨서 받고. 그때 딱 그 버스가 제일 잘해줘요. 맞아. 나도 버스에서 돈 많이 바꿨다. 막 500다카까지 바꿔왔어. 맞아요. 버스 잘해줘. 5다카 내는데 500다카 내고.
그때가 가장 개빡쳤었다. 그러니까 그 릭시 아저씨한테도 화가 났지만 집에 와서 화난 내 자신한테 더 열받았었다. 가장 다르다고 느꼈던 거. 코리아와 방글라데시의 가장 큰 다른 점. 그 사람들이 약간 주변 눈치를 안 본다? 그냥 막 소리 크고 막 이런 거에서 크게 막 문제 안 삼는. 그게 있었던 것 같죠. 되게, 난 그게 좋았어. 저도. 나 오히려 역으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맞아. 너무 좋았고. 나 진짜 한번 집에서 막 그 노래방을 크게 틀어놓고 막 했었는데, 나 방글라데시 처음으로 옆집에서 띵동이 온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딱 갔어.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C타입 충전기 좀 빌려달라고. 그런 게 있었다. 눈치를 잘 안 본다. 너가 그 말을 했었어. 나랑 같이 다니다가.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좀 MBTI로 짜지면 ENFP가 많은 것 같다. 근데 그래서 약간 제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몇 번 있긴 했는데, 스트레스보다는 좀 당황한 적도 있었는데, 버스 같은 거 타면은, 옆에서 뭐가 핸드폰이 막 꼼지락꼼지락거려서 보면은, 이러고 그냥 같이, 나는 앞에 보고 있는데, 자기랑 나랑 같이 보이게 해서 사진 찍고 막 이러면은. 맞아. 와, 진짜. 한국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도찰의 일상. 도찰인지도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는. 근데 그거는 그 TOC가 귀여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찍어달라면 다 찍어줬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ENFP가 아니네. 그건 좀 그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샤이 하셔서 몰래 찍으신 거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 악물고 제가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내가 찍어달라면 내가 얼마든지 찍어주는데, 몰래 찍는 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었어. 그 사람도 사회생활 하려면 용기 내서 말할 자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을 바꾸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발협력의 일부다. 자원봉사자다. 그죠. 나도 막 그 한국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디 여행 가면은 그 여행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다 쓰세요 해갖고 사진 찍고 있으면 옆에 다른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해갖고 셀카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랑 나중에 페이스북에 올라올 거 아니야. My Chinese friend 해가지고. 그게 가장 달랐다. 그 달랐던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이랬던 게 있나? 근데 뭐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어차피 그냥 이 나라 문화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게 자유분방하다랑 이 예의가 없다랑은 사실 한 끗 차이긴 한데, 딱 그 받아들인 입장에서 알잖아요. 얘가 진짜 좀 약간 양아치 끼가 있고, 얘가 나한테 무례하게 하려고 약간 좀 인종차별 끼가 있는 거랑, 진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랑 좀 이게 사실 딱 그 감이 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그걸로 막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그게 진짜 근데 중요한 마인드다. 방글라데시 갈 때 그 마인드를 가져가면 좀 트러블이 좀 덜 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 미래에 지금 코이카 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코이카 일로 방글라데시에 갈 수 있다면 간다? 코이카로 가면 갈만하다. 오케이. 방글라데시에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밸런스 게임 한번 갑니다. 밸런스 게임. 그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연봉 1억, 삼시세끼 카레 먹기. 네. vs 자원봉사자 월급. 새끼 코리아나. 홀몸인 채로? 홀몸인 채로. 홀몸인 그럼 채로. 뭐 돈 많이 벌어도 코리아나 가서 밥 먹을 수 없어. 밥은 무조건 카레 3끼 3끼 먹어야 돼. 그 돈은 혹시 한국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돈인가요? 갖고 갈 수는 있어. 그럼 근데 1억이면 하지. 1억이면 한다. 1억이면 하죠. 연봉 1억인데 거의 뭐 맨날 카레 먹어도 한다. 1억이면 하죠. 오케이. 그럼 거의 다 플러스 연봉 1억인데 삼시세끼 카레만 먹는데 매일 1시간으로 버스 출퇴근. 1시간 거리야? 근데 자원봉사자 월급인데 새끼 코리아나 먹을 수 있으면서 에어컨 나오고 기사 있는 차로 출근. 와씨. 그래도 1억인데. 1년만 버티면 1억인데? 오케이. 1년만 버티면 1억인데? 1년만 버티면 1억이어서? 그래서? 그럼 하지요. 그래도 1억이다. 그럼 1억이지. 돈 벌라고 하는 건데.
아, 역시 근데 자본주의. 저는 약간 그 마인드예요. 이 개발 협력이라고 되게 뭐 엄청나다보다 그냥 내가 돈 버는 이 일이 그냥 이렇게 사람 만나는 일인 것 뿐인 거지 뭐. 근데 결국 일에선 돈도 중요하다. 그치, 중요하지. 어. 너무 중요하지. 근데 먹는 것도 중요하고, 출퇴근도 중요하니까. 그 돈으로 내가 먹으면 되잖아. 코리아는 못 가더라도 내가 코리아나가 되면 되잖아. 나중에. 아니 뭐 매주 주말마다 여행 갈 수 있는 거고 이러기 매월도 뭐 가능한 거. 갈 수 있는데 에어컨 안 나오는 버스로 가야 돼. 뭐 한 번 해봤는데 두 번부터 했어요. 오케이. 이미 오늘의 했던 결론. 거 한 번 또 하는데 1억을 준다네? 그거 왜 안 돼? 오늘의 결론 잔악괴다. 티오는 잔악괴고 당연. 태국 가서 이자카야 먹는 친일파다. 당연.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그건 있어요. 이 개발 협력하는데 되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막 어디 타지에서 되게 선한 일 하고 이래서 와 되게 멋있는 일 하시네 이러잖아요. 좀 그런 건 딱히 없고 그냥 다 돈 버는 일인데 그냥 이게 적성에 맞는 것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아주 사회복지 쪽을 그래서 전공하기도 했고. 뭐 물론 이제 제 적성에 그냥 맞는다 뿐이지 이게 내가 뭐 되게 고귀한 일을 하겠다 이런 것도 없고. 그래도 뭐 일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던 적이 있나? 방글라에서 그러면? 제가 한 건 아닌데 그냥 저희 이제 방글라데시 학교가 2층에 있다 했잖아요. 저희 굿네이버스 학교가 이제 거기에 있는 애들이 이제 대부분이 후원 아동들인데 후원 받는 굿네이버스의 이제 결연 아동인데 고슴도치 맘들이잖아요. 그 방글라데시 되게 캥거루 맘들이잖아요. 막 점심 때 밥 먹이러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창문으로도 먹여. 창문으로. 학부모들이 엄청 오는데 그 학부모 중 한 명이 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디션을 한국에 있었다는데 되게 말은 안 통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영어를 못 하시니까 막 방글러로 막 하는데 되게 그냥 그 고맙다는 그 단어만 알아들었어요. 되게 저한테 되게 너무 고맙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나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앞에 사람들이 다 해놓은 것들이잖아요. 그 다른 한국인들이. 그래서 그거에 되게 고맙다 하는 거에서 뭔가 역시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작은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변화가 이제 이렇게 또 스노우볼이 구르면서 이런 한 명을 만든 거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되게 내가 이래서 일을 했지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국제개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현타가 오실 때쯤 생각하면 좋은 게 그 누군가는 씨앗을 심고 누군가는 그거 열매를 따먹는 건데 근데 아무튼 그 모든 프로세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위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 협력 같은 경우는 저도 친구들이 그 현타를 많이 갖고 떠난 친구들이 많아서 굿네이버스는 그래도 좀 적은 것 같아요. 굿네이버스는 그래도 퇴사율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나마 대기업이. 대기업이야 그런가? Yes. 왜냐면 이제 되게 염세한 데들은 월급 밀리고 이런 데도 많고 이제 NGO들이 좀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름값 있는 데는 좀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TOC가 남자한테만 이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출근길에 방글라데시 여자에게 번호를 따였던 사연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거만한 표정. 형님 아십니까? 제가 그 여자한테 번호 따였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보여줬던 그때 내가 믿지 않을까봐 그 사양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묘사해줬던 걸 기억하는데 한번 또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듣는 바야로. 김도현 처음이자 마지막. 오케이. 살면서 따여본 번호라고 신천지밖에 없었는데. 종교 외적으로 처음으로 따여본. 와우. 빨간 날이었는데. 금요일이었는데. 방글라는 금요일이 빨간 날이잖아요. 휴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학교 행사가 있어서 버스 타고 가는데 뭐 하면 뭐 옆에 말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막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외국인이랑 좀 이제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랬는데 혹시 뭐 번호 뭐 줄 수 있냐? 뭐 페이스북 줄 수 있냐? 번호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 되게 너무 그냥 좋잖아요. 그냥 뭔가 나를 통해서 서로 이제 누군가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냥 아무 인식 없이 그냥 번호를 줬죠. 번호 줬는데. 페이스북을. 그럼 페이스북이야 뭐 나중에 문제는 차단하면 그만이니까. 오케이. 그랬는데. 뭐 그럼 연락이 계속 와.
근데 그 오케이. 딱 그 쎄한 게 있잖아요. 얘가 뭐가 쎄? 영어가 메인이 아니구나. 자꾸 듀오링고의 목적이 아니었다. 스테호링고가 아니라 그 이제 듀오링고 말고 이제 결혼의 듀오였던 거죠. 아, love. 예스. 듀오 같은 듀오인데 좀 다른 그 결혼의 듀오링고였던 거죠. 오케이. 그래 자꾸 뭐 여자친구가 있냐, 결혼했냐 막 나이가 어떻게 되냐. 오케이. 그때부터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답장은 안 해줬나? 그거 했어요. 뭐 근데 되게 여자친구 띄엄띄엄하고. 없고 결혼. 아니 뭐 그 없다. 살짝 뭐 일단 밀당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좀 이제 의심을 해봅니다. 외적으로 크게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나 보네요. 그쵸. 그리고 연락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처음에 이제 연락하는데 자꾸 그 약간 집착적으로 연락하는 거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그 특유의 그 여자가 남자한테가 아니라 그냥 방글라 사람 그 특유의 그 약간 집착 있잖아요. 그게 좀 느껴지니까 좀 이제 스트레스, 좀 피곤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되게 띄엄띄엄 연락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막 이제 되게 여자친구 있냐 뭐 결혼이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부터 또 좀 약간 태도가 살짝 바뀐 거 있잖아요. 막 되게 막 무슨 이상한 막 호감 표시 비슷하게 하는 그 약간 그 방글라데시 사람 특유의 그 약간 돌직구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은근 돌직구를 많이 날리더라고. 어떤 돌직구를 날렸는데?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되게 그냥 막 되게 막 약간 추근덕거리는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뭐 자기는 그런 거 없고 자기는 진짜 그냥 그 영어 공부를 하고 싶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각을 한 거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려는 사람을 이걸 내가 너무 되게 좀 미안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 오프라인을 한 번 더 만났다요. 근데 그때 걔가 7시인가 8시인가 뭐 보자 그랬는데 7시에 보자 그랬는데 그때 라마단 기간이라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저녁을 먹고 나오라고 그랬다고 1시간인가 늦게 나온 거야. 8시인가 9시인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애프터를 한 거네, 어떻게 보면. 뭐 그쵸.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 굴션에서. 그런데 얘가 무슨 일단 중립기어 받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엄마 심부름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 사오라고 그래서 그러고 차라리 그러면 얘기를 할 거면은 그래 돼요. 이제 저는 진짜 감정이 아예 없었으니까 이제 나는 얘를 너무 얘가 진짜 공부하고 싶고 이런 사람인데 이제 그 열정을 꺼트린다는 그 미안함에 이제 그러면 이제 다 하고 그러면 카페를 가든지 차라리 거기서 그러면 얘가 진짜 그냥 그렇게 영어 대화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또 싫다 그랬나 집에 또 가야 된다 했나 그러면서 그래 그럼 가자. 그냥 보내고 같이 가야겠다. 이제 피곤한 거예요 저도.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7시에 보자 그래놓고 8시인가 9시에 만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가자. 그럼 저 버스 타러 가자 이랬는데 가는데 근데 거기서 진짜 그럼 두 번째 만난 거잖아요. 오케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씨. 어떻게 고백을 했죠? 어떻게? 여자친구 있냐? 이런, 없다고 그러고, 사실은 자기가 그냥 내가 좋다,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일단은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냥 또 잘 얘기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거절을 의사를 어떻게 밝힌 거야? 그냥 나는 다시 어차피 한국에 다시 가고, 진짜 최대한 상처 안 받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근데 얘가 애초에 마음이 없었던 게 얘가 집안이 고등학생. 그래서 애초에 이제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나도 한국에 가고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계속 중립기어를 박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좀 전혀 문제될 거 없고 저도 몰랐던 거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나도 진짜 나갔는데 고등학생이래. 그때 나이를 몰랐어. 그 페이스북 받을 때는 주말에 학교를 누가 가. 주말에 버스를 타니까 나도 얘도 직장인데 얘도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이었지. 그렇네요. 그래도 고등학생이래. 00년생이 몇 년생인지 기억도 안 나.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하여튼. 지금도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근데 한국 오면서 페이스북 자체를 사실 한국에서 안 쓰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앱 자체를 지웠어요. 그리고 걔는 연락 안 오지 오래됐어요, 그러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결국에는, 문제 없고요. 전혀 아. 어글리 코리안으로서의 행동은 하지 않았고요. 네. 제가 그냥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해서 아이스크림도 제가 샀고요. 아, 사줬습니까? 예, 여하튼 뭐 다 했습니다. 아, 이 남자 아니, 유죄네. 야, 씨발아.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여기서, 진실로 밝혀진 것은, 이제, 번따를 당했다. 근데 듀얼인 건 줄 알았지만, 사랑을 원했었던 거고, 고백을 받았다. 그 여자는 미성년자였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기까지 한대? 맞아, 가요. 맞아, 얘기해요. 뭐 정리하다 마도. 아니, 뭐 멤버 전용이에요? 뭐야, 이거? 뭐 정리 멤버십 그지 전용으로. 아니, 뭐 GPT 무료 버전도 아니고, 씨, 뭐 정리를 뭐 있다고 그러노? 아무튼. 난 아주 개쓰레기 그렇게, 만들어버리네, 이거. 그렇게 썰로 마무리했다. 예, 잘 정리했다. 어글리 예, 코리아는 예, 예. 아니었다. 예. 어글리 코리아는 아니었다. 예, 저도 뭐 상처 주지 않게 최대한 잘 돌려 말했고. 그 혹시 마지막 인사할 때 뭐 혹시 그 코리안이라는 걸 들키기 싫어서 혹시 짜이찌엔이라던가 뭐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까? 아,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처음에 제가 너무 당해버려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방글라데시에 그 오픈마인드가 된 상태였어서. 처음에 이제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까버려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더 문제가 없이 잘 끝냈다. 예. 이렇게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까지밖에 정리 안 하냐고요? 왜요? 뭘 더 정리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 얘기해 보십시오. 뭐 나도 형, 뭐 과거 다 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번따설 지나가서, 인종차별설 한번 들어보죠. 방글라데시 인종차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인종차별 당했습니까? 아, 이거 진짜 아까 생각해보니까 아까 대답을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은 게, 방글라데시 때 제일 빡쳤던 게 뭐냐 했을 때 사실 이거거든요. 오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건데, 또 제가 이제 아까 밀불 지역에서 이제 학교 다닌다 했잖아요. 근데 밀불 지역이 사실 조금 그렇게 막 좋은 동네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방글라데시 현지인도 기피하는 도시 1위.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제 학교에서 버스 타러 가는 데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됐어요. 버스 타러 가는 데까지가. 이제 그 지나가는 길에 그때 고등학교가 있어. 혹시 그 고등학교가 그 친구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거기는 저 가는 길에, 밀불 가는 길에 그 기찻길 그 로타리 있는 그쪽 학교였어요. 오케이. 아무튼 그랬고, 이제 그 네. 가는 길에. 근데 첫 몇 달은 이제 거기서 되게 신기하게 눈빛을 보고 되게 진짜 그냥 영어 쓰고 싶은 애들 있잖아요. 막 이런데 되게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막 영어 쓰면서 막 자기 막 어디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귀여우니까 이제 그냥 마음 생각 없이 다녔는데, 어느 순간 좀 불량한 애들이, 껄렁껄렁한 애들이 한 3-4명이 말을 거는 거야. 막 말 걸다가, 약간 그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애들 무리지어 하다가 막 대화 나다가 갑자기 막 돈 달라 막 이러잖아요. 네. 진짜 똑같이 또 뭐, 저게 막 돈을 달래. 뭔 짓거리인가 해서 그냥 무시하고 갔죠. 그런데 가다가 막 지들끼리 막 시시호호 거리다가, 그래 막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또 막 이제 손가락을 올리면서 F 월드를 외치면서 좀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래서 가는데 또 이제 계속 몇 번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너무 짜증나서 그냥 한국어로 그냥, 씨발, 가라. 그러면서 그냥. 그래, 또 오케이. 신나서 막 또 해. 더 신나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얘들 진짜 조지고 그냥 한국을 갈까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근데 직원한테 얘기할까 하는데, 직원한테 얘기하면 또 방글라데시 과민 보호, 과잉 보호.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야. 그거 싫어. 또 뭔가 또, 그리고 그때 한창 사무실이 바쁠 때였거든요. 저한테 일도 못 줄 만큼. 그래가지고, 이건 내 스스로 해결해야겠다.
라는 고민에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거기 현지 친한 아까 연락하고 있다는 그 현지 직원 현지 봉사단원이 있었거든요. 걔한테 연락하니까 걔가 이제 몇 번 또 데려다 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 도로에서 한 블럭 밑으로 해서 그냥 돌아갔어요. 결국 그냥 피해 다니니까 뭐그 뒤로 안 마주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사이다 그럼 엔딩은 또- 없지만 그냥 사실 그게 또 봉사단원으로서 정리하자 보면은 이제 네 고등학생 무리들이 좀 놀림을 했었는데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도망 다녔다. 그렇죠. 근데 그게 최선이 왜냐면은 나는 봉사를 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서 난리를 치면은 그건 나한테 사실 득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모두에게 아, 그치.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뭐 내 한 일에 나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관리의 문제도 생길 거고 이래저래 있으니까 이제 나는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당했을 땐 피하는 게 상책이다. 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미안하게 산책이다. 솔직히 그 인종차별 그렇지, 대응 그렇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진짜 그냥 핵가닥 해가지고 뭐 칼 들고 오고 이러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옛날에 진짜 많았어. 한인 분들 진짜 많았어가지고. 그럼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고등학교 여자아이는 아주 매몰차게 찾지만 고등학교 남자애들은 도망 다녔다. 뭐 이 다 해라?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다 해라. 뭘 좀 뺄까요, 이제? 뭐, 그럼 뭘 더 원하는데요? 2부 이거 나한테 빼먹을 게 뭐 있는데요? 오케이. 그러면은 방글라데시에 그 한국 사람이 자원봉사자로 왔습니다. 네. 그러면 바리샤를 추천한다. 로힝야 있는 데를 추천한다. 태국을 추천한다. 어디 추천하시겠습니까? 태국은 너무 벨붕인데요. 아니, 자기도 그럴 거면서, 자기도 태국 추천할 거면서. 아닌데. 나는 뭐가 무조건 어디, 그럼 바리샬인데. 어디? 난 무조건 바리샬인데. 근데 바리샤 말고 저 그거 좋았어. 그 로힝야 캠프 가기 전에, 로힝야 그 바로 위에 거기 어디죠? 치타공 말고 그 밑에. 콕스바잘? 콕스바잘 거기에 어. 밤에 야시장 같은 데였는데, 바다 앞에. 어. 그 이제 모래사장 뒤에 이제 약간 거기에 그 해산물도 튀겨주는 게 있어요. 새우, 그 게랑 그거 약간 시즈닝 뿌려주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그게 맛있었어? 그거랑 생선찜 같은 게 있었는데 약간 고갈비처럼. 근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거기 진짜 추천. 나는 그 병원 직원들이랑 콕스바잘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노점상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막 구워가지고 주는데 그거 먹고 다음날 진짜 줄줄 쌌는데. 튀긴 걸 먹었어야지. 또 쎄암 감지를 잘하는구나. 깨 같은 거 이제 튀긴 거에 라면 스프 같은 거 뿌려준 거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그건 진짜 맛있었어요. 먹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저는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갔잖아요. 어. 이 굿네이버스 직원들이 본사 직원들은 한국인들이 자주 오니까 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성공을 알고 있구나. 했다.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둘 중 하나, 로힝야 캠프 대 바리샬 어디를 추천합니까? 로힝야는 추천하지만 그 콕스바자르를 간다 하면 콕스바자르. 왜냐면 콕스바자르도 이미 거기가 휴양지잖아요. 사실 그 보리샬은 아니었고. 오케이. 그쵸. 여행을 간다. 이런 보리샬 콕스바자르. 호텔 너무 좋지 않았나요? 그 호텔은 좋았죠. 보리샬도 우리 여행하다가 로힝야 같은 난민들이 있는 데를 우연치 않게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뭐 비슷한 경험인데. 그 무슨 재밌었습니다. 호스트한테 여기 어디 관광지 볼 게 뭐 있냐를 가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 공원에 뭐야. 가다 보니 슬럼을 가보려고 그런 캠프 같은 데 가보려고 유엔 현수 막 있고 막. 그 빨간 앵두님 얼굴 허옇게 선크림 발랐는데 땀 선크림 너무 흘려. 땀 흘려서 거기서 대려 고가의 빨간 행주를 걱정했던 괜찮냐고. 오케이. 그 다시 만약에 방글라데시 간다면은 여기는 꼭 가고 싶다 하는 데 있나? 저 그 콕스바잘 거기 그 해안가 거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못 간 데에서 후회하거나 뭐 이런 건 없고. 그거 저는 못 간 거는 거기 그 세인트 마틴. 세인트 마틴. 나도 거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거기를 못 가봐. 마무리하기 전에 TOC처럼 방글라데시에 이제 자원봉사자로 오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한마디. 네,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했을 때는 충분히 즐기기만 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티오에게 방글라데시란? 방글라데시랑 좀 깊은 고민을 해볼게요. 사실 한 오케이. 단어로 표현하기 좀 어렵거든요. 게노잼 제2의 고향 이딴 거 내가 할 수가 없잖아.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거든. 안 되지. 방글라에 있을 때 좀 약간 마인드 센스 진짜 그냥 그 쇼모샤나이었던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는 쇼무샤나이다. 쇼모샤나이다. 약간 그럼에도 쇼- 불구하고 약간 이런 느낌. 안 되는 게 없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러니까 안 살면 돼도 사라진다. 약간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법이 있고 안 돼도 다른 길로 가면 되니까 문제 없고 약간 이런 느낌. 살짝 그 박명수의 중꺾그마 느낌으로 그쵸 안 그쵸 그쵸 되지만 또 되는. 그쵸. 재밌었어요. 약간 그냥 방글라데시를 표현하면 약간 정 많은 나라.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렇게 서서름 없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티오 초대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좋은 뭐다? 다시 부를 수가 있다. 아직 썰을 10분의 1도 안 푼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아직 한 가득이긴 한데요. 한 가득 있기 때문에 다음 또 게스트로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하첸이 깨모나 하첸이 되는 그날까지 떴다. 아발데컵에 방글라데시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여기는 방글라디오